임대차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등기가 안 되고 타인의 부동산에 월세 산다, 전세 산다는 표현은 뭐다? 임대차입니다. 채권적 전세고. 그거의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only 등기입니다. only 등기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전세 얼마 삽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도 뭐 누구한테 물어볼 때 그 전세 얼마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지 임대차 얼마 사세요?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이게 한국에 어떤 습이 돼 있는 거죠. 전세라는 거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서양이라든지 외국은 임대차만 있습니다. 월세를 받아요. 월세, 사용료를, 수익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세는 뭡니까? 전세 5천 그러면 한 푼도 안 주죠, 월. 이런 전세 형태는 한국에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좀 고유하다 이런 표현들이 민법책에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왜? 우리는 대부분 전세 5천을 받으면 목돈으로 받죠? 목돈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하거나 은행에 묻어놓거나 해서 요거에 대한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요 수익으로 집주인이 대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그렇게 안 봐요. 어떻게 보냐? 월세를 다 받습니다. 얼마에 얼마 이렇게. 그러니까 서양 임대차가 있지 전세권이란 개념은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있다? 근데 그게 습이 돼가지고 이런 임대차에도 자꾸 전세 이런다 이거죠. 구별은 뭘로 한다? 등기로 한다. 요것만 알면 전세권에 관한 내용은 다 한 겁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 뭐 법률 행위로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간단하게 경매를 하는 사람들이 알아둬야 될 상식으로는 임차인이 전화를 합니다. 누구한테? 주인한테 전화하죠. 아유, 수도꼭지가 닳아가지고 그것 좀 갈아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등기를 한 전세권자면 네가 고쳐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죠? 전세권이면 임차인이다 이거죠. 이제 월 얼마씩 내거나 소액 보증금이나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어떤 하자 보수 의무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고쳐준다고요. 일반적인 임대차는. 근데 등기가 돼서 전세권이라고까지 해줬으면 야, 웬만한 건 네가 고쳤어. 이 표현을 합니다. 하자 보수의 의무가 하자 보수. 고쳐쓰라 이거죠. 이건 누구한테 있다? 전세권자한테 있습니다. 아니, 돈은 더 많이 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법률적으로 전세권자, 자, 물권이 효력이 셉니까? 채권이 효력이 셉니까? 효력 센 놈이면 효력만 줍니까? 책임도 줍니까? 책임도 물어야지. 야, 그만큼 효력을 줬으면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죠? 효력은 약한 놈이니까 그래, 수도꼭지 내가 해줄게. 물론 말은 그렇게 해도 임차인이 그런 전화 오면 끊어 임마 이렇게 해서 끊습니다. 네가 고쳤어라. 하지만 법률적 차이다. 법률적으로는 아니 전세권자가 여기 일반적인 임대차보다 효과가 세잖아. 너 파워도 굉장히 세거든. 자, 봐. 파워 중에 1번이야. 임차인 A가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걸 전차한다 그러죠? 전대한다 그럽니다. 전대차. 그죠?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쓰겠어. 근데 계약 기간이 덜 돼가지고 못 나오고 있는데, 그럼 뭐라고 합니까? 집주인한테 동의를 받고 다른 놈한테 먼저 세를 주고 또 보충을 합니다. 이런 걸 전대차라고 합니다. 임대차죠. 임대차에서 대차라는 거는 빌려주고 빌려받는다는 얘기죠. 대차 관계. 임자를 싹 빠져서 뭘로? 전자로 바꿉니다. 어떻게? 굴릴 전자. 굴린다 이거죠. 나 말고 딴 놈한테 굴린다. 전대차. 이거를 그러면 네 맘대로 하냐? 이거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왜? 약한 채권이니까. 집주인 동의 없이 함부로 했다가는 계약이 해지가 되고 손해배상 청구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큰일이 나죠. 잘못하면 몰래 했다가. 근데 전세권이에요. 이건 등기가 되어 있어요. 집주인 동의 없이 지 마음대로 언제든지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관계는 여기 들어갈 때 전입신고 같은 거 안 하면 어떻게 된다?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전세권자는 뭡니까? 선순위 등기가 되어 있으면 전입신고를 안 해도 상관이 없고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들어갔으니까 여기에서 집주인 동의 없이 아무렇게나 전전세를 내줄 수도 있습니다. 전세를 또 한 번 내준다면 남한테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파괴력이 강한 물건인 만큼 책임도 강하게 부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자 보수는 누가 해라? 네가 해라. 아, 요게 전세권입니다. 이해되죠?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누가? 감탄스러워.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세권에 관해서는 이 정도 포인트만 딱 짚어버리면 된다. 그 이상은 알 필요가 없어요. 전세권은 이렇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지상권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죠. 지상권. 땅 지자, 윗상자, 권리할 때 권자죠. 땅 위에 있는 권리다 이거죠. 땅. 지상권 읽어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170 아닌데 170이죠. 170 읽어보겠습니다. 타인 소유 토지에, 자, 타인 소유 나왔습니다. 타인 소유. 아까 전세권은 뭐였죠? 타인의 부동산에, 그렇죠? 전세금을 이렇게 포인트 되는 건 딱 기억해 버리시면 됩니다. 근데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아, 좀 다르네. 왜 다르죠? 지상권의 지자가 땅 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에 국한되는 거지.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땅을 사용할 권리. 굉장히 쉽죠. 타인의 토지에 건물, 또 뭐 있습니까? 공작물, 뭐? 수목. 요거를 어떻게 하죠?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공작물, 수목의 소유자는 누구? 지상권자. 땅 소유자입니까? 지상권자입니까? 지상권자. 그러니까 남의 땅을 빌려서 땅 주인 A, 지상권자 B가 남의 땅을 빌려서 여기다 건물을 짓는 거예요. 나무도 심어.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공작물 아무거나 지어요. 창고 같은 거. 창고 형태도 있을 수 있고, 뭐 공작물이니까 고정식이 아닌, 굉장히 강하지 않는, 건물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뭐 그 정도겠죠. 공작물 뭐 이런 거, 뭐 배수구를 만들었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겁니다. 요거를 누가 만들었죠? 땅 주인이 만들어준 거예요? B가 만든 거예요? B가 만들어서 지가 질 거다 이거예요. 소유하기 위해서 누구의 땅? BA의 땅을 이용할 권리입니다. 용익 물건이니까. 이해되시죠? 이것도 굉장히 쉽다. 그러니까 제가 이 시점에서 늘 얘기하죠. 구별이 이제 조금 되면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유치권자하고 자, 무슨 권자 그럼 누구다? 세입자. 무슨 권? 설정자 그러면 누구? 주인네. 이렇게. 이런 걸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유치권자 그러면 얘는 세입자. 유치권자. 유치권자 안에는 요 사이에 리자가 빠졌습니다. 권리자. 유치 권리자. 유치할 수 있는 놈. 그러니까 빚쟁이. 이렇게 된 거죠. 담보권자. 이 담보를 잡은 놈. 은혜.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지상권자. 지상권리자. 지상물을 가지고 있는 놈. 얘네. B. 지상권 설정자 그러면 항상 뭐다? 주인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인네. 주인과 세입자의 관계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자 그러면 땅 주인. 그렇죠? 지상권 자 그러면 땅 위에 뭘 가지고 건물, 공작물, 수목을 가지고 땅을 이용하는 사람이 권자구나. 이렇게 하여간 지상권자가 강할까요? 지상권 설정자가 강할까요? 설정자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권자보다 늘 강한 놈은 설정자입니다. 설정해줬으니까. 유치권이 강하다는 거는 파워가 강하다는 얘기지, 어쨌든 경제적 약자다 이거죠. 돈 없으니까 빚 받으려고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주인네보다는 약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중요하니까 이거 외워놓으세요. 요거 헷갈리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지상권이라는 거는 타인의 토지에 요거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 땅을 이용하는 권리다. 이게 땅을 이용하는 권리다. 이용할 권리자다. 이 지상권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이거는 특수 권리 분석할 때 또 설명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야, 법정 지상권에 있는 물건 투자하면 대박이라던데 많은 사람이 겁나서 응찰하지 않을 거니까 여러 번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야, 여러 번 떨어지지? 예. 그러니까 봐, 이거 잘 잡으면 돈 돼. 자, 유치권 여러 번 떨어지지? 예. 그러니까 돈 돼. 이렇게 꼬드깁니다. 그거는 투자를 못하는 놈들이 하는 수작입니다. 엊그제도 보니까 어떤 TV인가 이렇게 봐봤더니 꼭 그런 얘기 또 해. 어리석다. 법정지상권인도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온이 한 케이스만 하고 돈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안 된다. 돈이 묶이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은 아예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정해진 케이스가 한 개 정도는 있어요. 어떤 게일까요? 유치권을 있다라고 다 포함해도 푼돈일 때. 그때는 물어줄 생각하고 들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유치권이 있다. 있는 내색만 나고 얘랑 분쟁해서 수사해서 이겨보겠다. 요거는 세워라 내워라입니다. 제가 늘 말했지만 돈 벌려고 자본가들이라 했더니 어느 순간 탐정하고 경찰관이 돼 있어. 조사하러 다니. 해도 집니다. 변호사들끼리 둘 다 옳다라고 붙어도 한 놈은 치고 한 놈은 이기죠. 무슨 경매 투자라 했지 분석하러 탐정이 되면 안 돼요. 경찰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자본은 소중한 자본이고 한정된 20-30년 버는 인생에서 뭐를 해도 확실한 걸 해야지 왜 애매모호한 데 가서 싸우고 그러십니까? 강의를 할 때 싸우고 뭐 한다고 말을 할 뻔했다. 자, 그 다음에 지상권 중에는 이제 법정 지상권 이런 거는 특수 권리 분석할 때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상권에 대해서 알아둬야 될 거는 야, 남의 땅에 요런 거를 갖는 사람을 말한갑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추론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야, 남의 땅 임야에 남의 땅을 빌리고 예를 들면은 뭐 돈이 되는 수종을 심어가지고 사업을 하는 산림조림업자, 뭐 영림업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남의 땅을 빌려서 좋은 비싼 거, 소나무 같은 거, 아름다운 거 이렇게 해놨다가 키워서 비싸게 파는 분재업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임야가 경매로 나오면 이 물건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남의 재산이다 이거죠. 그렇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위, 수목, 제외 뭐 이렇게 뜨겠죠. 이런 식으로 뭐 가끔 뭐 인삼밭이 요만큼씩 있다. 뭐 5년생, 6년생 땅 주인 거가 아니에요. 그럴 때, 이럴 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 경우고 지상권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어떤 게 지상권이냐? 금방 말한 것처럼 예를 들면은 땅 A 땅에 B가 땅을 빌려서 셀프 세차장을 했다. 그런 경우 많이 보이죠? 셀프 세차장을 했는데 이런 경우를 지상권이라고 한다. 지상권에는 보유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옆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통이 최하 경고한 건물은 최하 30년. 수목은 30년. 경고하지 않는 건물은 몇 년이 있습니까? 15년도 있고 5년도 있죠? 예, 지상권의 법정기간입니다. 자, 법정기간은 밑줄 딱 치시고 법정은 법으로 정한 기간이기 때문에 개인이 그 건물을 지상권 설정하면서 야, 우리끼리는 30년, 야, 법대로 하면 너무 길지 않냐? 15년만 할래? 이렇게 하면 무효가 됩니다. 등기가 안 돼. 자, 지상권은 등기를 해야 되죠? 15년 계약서를 딱 써가지고 등기소에 가면 등기관이 찢어버립니다. 예. 왜? 30년 딱 보십시오. 30년이 최하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간혹, 시골에서 개발도 안 되고, 길이 언제 터질까, 이 상간 오지에 뭐가 될까? 하는 땅 주인한테, 세상 물정 모르는 땅 주인한테 접근해서, 여기에 예를 들면 건축물 폐자재 만드는 쓰레기장이나 뭘 만들 수 있겠죠?
요거 하니까 이 땅 좀 빌려주세요. 아유, 지상권 설정 계약서 선생님은 도장만 찍어주면요 제가 월 얼마씩 드릴게요. 모르고 찍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봐서 이 땅이 갑자기 김포 신도시가 돼가지고 개발된다. 누군가가 와서 고가로 매각한다. 팔아라. 매매해라 라고 꼬드길 때 팔라고 하면 지상권 30년이 탁 결정됐어. 그러면 예를 들면 설정했을 때 50살이면 80살까지 못 팝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비싼 돈을 줘야 되겠죠. 이런 지상권자를 좀 설득하려면 야, 이주비조로 좀 더 줄게. 아니 나 안 돼요. 나 30년만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래버리면 이길 수가 없어요. 법대로는 30년을 살려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땅 주인한테 불리하다 안 불리하다? 불리합니다. 지상권을 한다. 그런 건 어지간히 쟤가 모자라내니까 지상권 해주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또는 반대로 똑똑한 주인인데 지상권을 해줬다는 말은 뭡니까? 이 땅은 두고 봐도 개발되기 어려운 땅이에요. 주인네가 포기하니까 그 정도 주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면 뭐 저기 강원도 어디 산이 뭐 하늘을 찌르던 데는 지상권 해줘도 돼. 그거 지구가 멸망될 때까지도 괜찮아요. 개발이 안 됩니다. 잘. 그러니까 옛날에 요거만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옛날에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2015년 되면요 인구가 줄게 되면은요 그 부동산을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 늘 그럽니다. 펀드하는 놈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2015년부터는 인구가 준대요. 그렇게 되면 통계가 나왔으니까 그거는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두 손 두 발 뻗고 잘 때 그거 아닙니까? 사람은 움직이죠. 해년마다 정책을 펴니다. 옛날 중국에서는 2명만 낳아도 1명만 낳기 운동해서 1명을 묻어버리고 죽어버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도 야 둘만 낳아 잘 살자 할 때는 너무 많이 애를 낳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잘 살아서 애를 많이 낳습니까? 아니죠. 요즘에는 돈이 없어서 못 낳아요 이러지만 돈이 더 없을 땐 더 많이 낳았어. 그렇잖아요. 뭐 아프리카 이런 데 더 잘 나요.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구가 줄면 어때요? 땅은 그대로인데 집값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골프 치러 갈 때 차 안에서 농담으로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은 얼음이 다 녹았죠. 어느 나라는 물이 잠기고 없어지잖아. 그럼 2015년부터 인구가 줄 때쯤이면 한반도도 어느 정도 잠기기 시작하니까 땅은 땅대로 좁아가고 인구는 인구대로 좁으니까 똑같이 비쌀 거다. 말 안 됩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될지 알고 그때 그러니까 아무런 그런 추측성의 어떤 기사들 당장 내일 일도 모르고 신문 봐봐야 언제 적중된 적 있어요? 없어요. 누구도. 근데 2015년 말은 잘 믿어. 무슨 예언가입니까? 그때 보고 투자 한 해 만에 고민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미국이 이민자를 받아들여서 인구를 조절하듯이 이제 한국도 이민자들을 많이 받으면 인구가 팍팍 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구로공단 쪽 가보면 화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장난 아니게 들어와 있어요. 그죠? 미수다 보면 딱 벌써 느낌이 세계적으로 바뀌잖아요. 러시아 놈들도 와서 살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해운대 쪽은 거의 러시아 자본이 잡은 겁니다. 알고 있죠? 예, 그쪽은 다 러시아 자본이 와서 거의 다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그런 거는 왜 안 따지냐.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중국에서 문 딱 열어가지고 우리가 중국 사람 어떻게 해서 이민 비자 아주 팍 풀어주고 또 소수민족들 오게끔 딱 만들어줘 버리면 확 풀려버립니다. 인구가. 대신 이제 뭐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 막 되겠죠. 예. 싼 놈들 쓰려고 하니까 한국 인구 안 쓰려고 그러죠. 그래서 돈을 어디다 퍼부으라고? 지적산업에 퍼부으라니까 이상한 데 보면 안 된다니까요.